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개막이 약 7일 내지는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프리뷰를 올릴 팀들은 8일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포항 스틸러스의 프리뷰가 올라왔고 이번 영상은 그 포항 스틸러스의 개막전 상대팀 대구FC입니다. 과연 올해 최영건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대구FC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해 성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팀을 좀 개요를 해보겠는데요. 지난해 대구FC는 결국 8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등 플레이오프를 가냐 못 가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좋지만은 않았지만 결국은 최영건 감독 대행 부임 이후 팀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0승 16負 12패 그렇게 아주 좋은 성적만은 아니었지만 후반에 점점 살아나면서 8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에 진출했지만 전북 현대를 만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FA컵에서는 4강전 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4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러했던 지난해 MVP는 제카 선수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였고 한창 대구가 정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카 선수가 보여줬던 활약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또 대구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에는 한 번에 파이널 A로 올라오기보다는 우선은 잔류 경쟁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최영건 감독 그리고 세징야 주장 체제로 대구FC는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해 베스트 11을 보면서 인앤아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해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는 조진우, 김진혁, 정태욱, 윗선에는 홍철, 이진용, 케이타, 황재원, 위쪽에는 세징야, 제카, 고지현이었는데요. 이 선수들의 가치는 652.5만 유로였습니다. 하나 약 89.9억, 거의 90억에 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빠진 몇 면? 한 명 빠졌네요. 네, 한 명 빠졌는데 그 사람이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앤아웃을 보면 골키퍼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수비수에는 박병현, 김무석, 정태욱이 이적했고 풀백에는 이태희가 이적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변화 없었지만 공격진에 제카, 정치인, 안용호 선수가 빠졌습니다. 역시 들어온 선수를 보면 키퍼는 아까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강산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세라토, 공격진에는 에드가 그리고 바셀루스 선수를 데려온 대구FC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을 보면 오승훈 키퍼, 백스에는 김진혁, 홍정훈, 김강산, 윗선에는 홍철, 이진용, 세라토, 황재원, 그 윗선에는 세징야, 바셀루스, 고재현입니다. 아까 제가 한 명 빠졌다고 그랬는데 두 명이 빠졌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577.5만 유로라는 가치, 사실 앞에서 거의 90억에 달했던 걸 생각해보면 약 10억가량, 거의 100만 유로가량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태욱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제카가 빠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의 키플레이어는 고재현 선수인데요. 2022년엔 39경기 동안 14골과 3개동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핵심 자원이자 고자기라는 별명을 가져가면서 공격 포인트도 다수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는 동기부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활약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구의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난해에는 분명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재현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재현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대구의 어떤 순위의 향방도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구의 올 시즌 기대 우선은 첫 번째는 여전히 건재한 주전 2선 자원들인데요. 지난해에도 좋았던 세징야 고재현 조합은 올해에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K리그1 상위권에 속하는 주정 림백, 홍철, 그리고 황재원인데요. 현재 국가대표 자원과 차기의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자원인 홍철, 그리고 황재원은 대구에서 지난해에도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간 이 윙백들이었고 올해에도 가장 많이 가져갈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존재만 한다면 특히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또 윙백 자리에서 소화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승훈 선수는 올해도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옷장 오승훈 선수는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지 않는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승훈 선수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베테랑 죽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올해도 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물음표인 두 명의 새로운 내국인 선수인데요. 바셀루스와 세라토, 이 두 명의 선수는 아직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4-5경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태욱이 빠지면서 대구 산성이 좀 낮아졌습니다. 높이만을 채우려면 조진우, 수비력을 채우려면 또 김강산, 이렇게 이거 뭐 꼭 그렇겠다고도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점들이 정태욱이라는 큰 선수가 빠졌다는 걸 어떻게 메워낼지는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뎁스의 퀄리티가 살짝 아쉽습니다. 대구의 순위를 높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요. 올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구 FC의 뎁스 온전히 괜찮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의 아쉬운 퀄리티가 좀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메워지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대구FC의 개막전 상대는 포항 스틸러스인데요. 포항 스틸러스는 김기동 감독 그리고 김승대 주장 체제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아마 4-3-3을 사용할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1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리뷰하면서 가장 좋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또 포항과 대구의 리그 맞대결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가마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전술 대결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올해도 그런 재미있는 대결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는 2월 26일 일요일 2시 포항 스틸러드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FC의 2023년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세징야, 고재현, 이 두 명의 선수를 축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시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최영관 감독의 정식 계약과 함께 올해도 좀 안정적으로 풀어가고 싶어하는 대구FC, 과연 어떤 시즌 보내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